안녕하세요.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기획자 권지현입니다. 오늘 문화기획자 양성을 위한 문화기획 입문과정 기초에 대해 강의를 할 예정인데, 이게 이제 문화기획의 태도라던가 사례, 그리고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엿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전 대구에서 자랐고요. 대구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우리 지역에서 꿈을 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꿈을 꾸면 지역에 대한 일은 어떤 게 있을까에 대해 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했을 때 지역에 대한 일이라는 건 직업란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지역에서 기획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꿈을 쫓아가면서 지역에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처음에 기획을 시작했던 게 12년도 때 이제 학생 때다 보니까, 그때 좀 시작을 했을 때는 돈이 없고 시간은 많아서 내 주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좀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진행하면서 문화기획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시장에서 시작했던 기획들이 이제 마을 단위, 지역 단위로 좀 커지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처음에 시장에서 했을 때는 저 혼자 뭔가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다가 시장의 상인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분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예를 들면 생선 가게는 새벽 6시에 문을 열고 옷가게는 11시에 문을 닫으면 이분들이 뭐 문화 공연을 보러 가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할 수 없는 시간들이 많아서 이거를 같이 만들면 어떨까 생각해서 영화제를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댄스 페스티벌을 만들기도 하면서 저희가 축제를 좀 기획을 했었고요. 그런 프로젝트들을 하면서 지금까지 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그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기획을 만들어 갔나 좀 생각을 해보면은 크게 4단계를 했던 것 같은데, 먼저 제가 가치 발견을 하고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거를 먼저 저희가 첫 단계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걸 조사하고 그다음 역량으로 우리가 가능한지 파악을 하면서 혼자 할지 아니면 협력할지 그런 3단계를 좀 가지고 마지막에는 실행하는 단계를 좀 반복을 했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수상을 받았던 거는 공정여행 수기 공모전에서 수상을 좀 받았었고요. 그리고 1인 창조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링크 사업단이랑 같이 협력했던 것들도 있었고, 아니면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팀으로 좀 창업한 사례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처음에 저희가 참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사업을 하거나 어떤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를 누군가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컨텐츠 만든 거를 좀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런 거에 좀 참여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시장 단위에서 프로젝트를 좀 시작을 했었고요. 그 시장에서 하다 보니 이제 시장의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꿈들을 좀 실현하는 프로젝트들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을 단위로 좀 확산이 되면서 섬에 들어가서 뭐 달력 작업하기도 하고 책을 만드는 작업들을 좀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마을에서 마을 축제를 만들기도 하고 사라져가는 문화를 좀 복원하는 작업들도 좀 하기도 했었고요. 그런 걸 하다 보니 이제 지역 단위로 프로젝트들이 좀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하면서 최근까지는 이제 관광두레라는 사업을 맡아서 계속 전국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문화기획이라는 게 굉장히 전 거창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활동을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문화기획자로 여기저기서 많이 불리다 보니 문화기획자라는 카테고리의 직업란이 없는데 과연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걸까에 대한 좀 고민이 많이 들었었고, 그러면 나 스스로 생각했을 때 왜 문화기획이 필요할까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기획이라는 걸 이때까지 다들 해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살면서 다들 기획을 다 하나씩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 저녁에 먹을 밥상에 밥이 올라갈 때 우리가 어떻게 식단을 구성할지 그것도 하나의 기획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기획들이 이때까지 만들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좀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이라는 걸 제안해 본 적도 없고 내가 직접 주인공이 돼 본 적도 없고, 그래서 기획을 이때까지는 내가 직접 뭔가 만들어 본 적이 없다 보니 주민이 하지 않고 주민 외에서 만들었던 기획들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기획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문화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오래 들여다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사실 세상에 안 될 건 진짜 많거든요. 안 될 건 많은데 이게 되게 좋아하거나 이 지역에 대한 사랑이나 애정이 생기면은 굉장히 아까운 것들이 많거든요. 이거를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아니면 이런 거를 좀 컨텐츠로 만들거나 누군가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다 보면 그 가치들이 굉장히 많이 반짝이는 순간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치를 발견해서 이걸 실제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지 아니면 누구를 설득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그 조사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 조사를 통해서 이걸 내가 할지 아니면 누군가랑 같이 할지 아니면 협력을 할지 그러면서 이제 점점씩 확대가 되면서 실행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처음에 할 때는 혼자서 많이 좀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 제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라는 것도 좀 생각하게 됐었고, 그게 처음 제가 생각했던 건 시장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이제 제가 시장 살리기 프로젝트처럼 제가 처음에 소셜 미션을 가지고 활동을 했었는데, 근데 스포트라이트를 청년이라고 해서 제가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고민이 들더라고요. 시장이 아닌 이제 개인이 받는 걸 보고 같이 살려고 하면 같이 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해서 같이 협력하는 걸 그때 많이 배웠었고, 그 후로는 기획을 할 때 각자의 역할들을 좀 찾아서 같이 나눠서 하는 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거는 이제 전통시장을 다니는 걸 했었고요. 그때는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돈이 없고 시간이 많아서 네일로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네일로로 이제 전국의 오일장을 좀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네일로를 한 여섯, 일곱 번 정도 다녔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전국의 오일장을 다니면서 미숫가루를 타드렸던 게 이제 힘내라는 의미로 이제 다들 여름에 힘드시다 보니까 이제 계속 타드렸고 그리고 방앗간은 항상 다 있거든요, 시장에. 그래서 방앗간이랑 얼음만 있으면 가능하니까 이제 그런 프로젝트들을 좀 진행하면서 메시지를 담았고 이제 그분들을 담았던 아카이빙한 사진이라던가 이야기를 다시 드리는 작업들을 매년 다시 진행을 해서 뭐 5년 만에 찾아간 곳도 있고 한 7년 만에 찾아간 시장도 좀 있으면서 그분들 이야기 작업들을 좀 진행을 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나오는 그 길목에는 항상 시장이 있었는데 그 시장을 지나갈 때마다 항상 저는 활기차거든요. 활기차인데 왜 시장이 사라진다라고 할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들었고 근데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기 가치가 있을 텐데 왜 다른 사람들 눈에선 계속 힘들다 힘들다라고 할까 이들의 삶이 있는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시장을 좀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장을 다니면서 뭔가 어르신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기도 하고 5일장이다 보니 첫 번째 시장을 가면 월요일 날 갔다가 화요일 날 또 다른 시장 가면 거기 또 같은 아줌마가 계세요, 할머니가. 그러면 그 할머니가 갑자기 밥 사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전라도 갔을 때는 어느 당에서 왔냐 이러시는 거예요. 말투가 너무 경상도 말투라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아니다 이제 얘기하면은 마을회관도 내주시고 아침도 막 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마을회관 어르신들이랑도 연락도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매년 이제 가게 되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이 동력이 되었던 거는 그때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항상 똑같은 자리를 지키고 계셨고 일상을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가서 사진을 드렸을 때, 너 덕분에 나 하루가 특별해졌다란 말씀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고 좀 울컥했었어요. 울컥하고, 그리고 시장에서 이제 제가 어떤 시장에서는 이제 어떤 할아버지를 찾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계시는가 했는데 옆에 할머니가 쭈뼛쭈뼛 하셔서 두 분이 싸우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제 몇 해 전에 돌아가셨다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사라져가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이 이야기를 담는 거를 누군가 해야 된다라면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시장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처음에 시장에서 아카이빙 작업을 했던 건 제가 시장 밖에서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창업을 경험을 해야겠다 생각한 건 16년도부터 진행을 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장사 안 되는 날 같이 막걸리 마시고 비 오는 날 같이 이야기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묶여 있다 보니 못하는 것들이 많다 하셔서 그런 거를 좀 같이 만들면 어떨까 시작을 해서 저희가 뭐 영화제라던가 축제 같은 것들을 좀 만들기도 하고 페스티벌을 만들면서 좀 많이 좋아하는 콘텐츠들을 좀 만들기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제 반찬 가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좀 재밌는 게 A 반찬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있으면 B 반찬 가게 할머니가 째려봐요. 그 이유가 이제 그 등살에 이제 A 반찬 가게만 가는 사람 B 반찬 가게 못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근데 학생들이 봤을 때는 이 ABC 반찬 가게 걸 다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섞어서 도시락 만들면 어떨까 생각해서 시장 도시락에 대한 아이디어를 냈고 그게 또 선정이 돼서 이제 시장 도시락 같이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 분들도 우리께 이제 같이 협력할 수 있구나 좀 같이 배우는 시간들이 좀 됐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수상한 거를 이제 시장 분들이랑 계속 나누는 작업들을 좀 많이 했었고 그렇게 하면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기사도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시장에서 했던 프로젝트가 이제 혼자 시작을 했었는데 혼자 하는 기획이 한계가 있다라는 걸 좀 많이 느꼈고 이제 여러 명이서 같이 좀 하기도 하고 이제 다른 지역 가서는 그 다른 지역 이제 친구들을 만나기도 해서 그래서 동료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일단 기획을 하게 될 때 그 지역에서 이제 어떤 활동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 활동에 좀 관심 있어 하는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아니면 소개를 받기도 하고 아니면은 기획할 때 그런 그 전에 했던 사례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좀 찾아가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그런 걸 좀 확장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좀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좀 먼저 기획하고 있는 선배 그룹이 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분들한테 이제 물어서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동료를 좀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같이 한 프로젝트는 일단 시장에서 했던 것도 있고 마을에서 했던 것들도 있는데 일단 마을에서 했던 거를 좀 설명드리면은 마을에서는 담양의 사례인데 이제 전라도 담양에서 마마 앵마지 굿이라는 굿이 있어요. 전통 굿이 있는데 그 굿이 사라져 가다 보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르신이 나이가 굉장히 많으셔서 그게 사라지고 그리고 그 굿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젊은 사람들이랑 같이 해서 굿을 만들어서 마을 잔치를 여는 걸 좀 진행하기도 하고 그 잔치를 기획할 때 뭐 이제 군에도 찾아가고 그 다음에 농협도 찾아가서 쌀도 받아오고 해서 마을 잔치를 한 200명 인분 좀 저희가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벽화를 프로젝트를 하는 건 아니었는데 마을 그냥 기획으로 들어갔었는데 마을 분들이 이제 벽화를 그리고 있으니까 우리 마을 이제 6시 내 고향 나오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제가 담당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왜 나오고 싶냐 여쭤보니까 우리 끼가 많다. 이 끼를 발산하고 싶다 얘기를 하셔서 끼를 어떻게 발산하지 생각을 했고 저한테 의뢰가 들어왔던 거는 농협에 있는 이제 안 쓰고 있는 그 창고를 갤러리화 시키는 걸 요청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어르신들 만나보면 오래된 거 왜 거기 처박아 두냐 창고지 않냐 그게 무슨 갤러리냐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무대가 필요하신 거죠. 그래서 갤러리 오픈식을 약간 그런 무대화 시키는 작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레드 카펫을 깔아서 빼딱 꽂을 정도는 제가 신겨드릴 수 있다. 약간 얘기하면서 이제 그분들 끼를 좀 발산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좀 같이 진행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하면서 좀 많이 좀 재미있게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기억에 남는 건 섬에서 했던 프로젝트였는데 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가면 못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섬의 어르신들이 보면 쓰고 있는 달력이 육지랑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달력의 이야기를 좀 담았으면 좋겠다. 이분들한테 달력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력의 의미 그 이상을 좀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달력에 이분들의 말씨를 담아서 섬 달력을 좀 만드는 작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만드는 것도 해서 출판물 기념회도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양한 사례가 있긴 했었는데 일단 제가 가장 최근까지 좀 하고 있었던 사례를 조금 얘기를 하면은 문화기획이라는 게 지역에서 할 때 그 기획을 해서 돈이랑 수익이랑 좀 연관되는 건 좀 어렵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연치 않게
되게 감사하게도 제가 관광노래 PD를 좀 5년 차를 했고 그 5년을 하는 기간 안에서 저희 공동체들이 다 수익화하는 작업들을 좀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여성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분들이 멋진 엄마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찾아서 이제 할 수 있는 한식 디저트 카페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400년 된 한옥마을이 있는데 이 한옥마을에서는 어르신들이 누가 오기만 하면은 문화재다 보니까 되게 싫어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살릴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400년 된 고택에 이제 과거와 현재는 있는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거를 컨텐츠로 하자 해서 저희가 한옥 스테이랑 한옥 카페 그리고 전통 체험을 계속 지금 해서 하고 있고 요즘에는 파티라던가 소규모 웨딩까지도 좀 확장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농가마을도 있는데 농가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리 구부리는 일 말고 허리 펴는 일 하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그 이유가 연근 최다 생산지가 대구거든요. 많이들 모르세요. 그래서 그 대구의 연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밭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 질퍽질퍽한데 항상 들어가 계시는데 그걸 뽑는 작업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허리 펼 수 있는 일들을 농가 밥상으로 저희가 만들고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업사이클링 팀으로 저희가 작업을 했던 것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 한 114개 정도 되는 예식장이랑 그 다음에 웨딩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버려지는 도자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도자기는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이제 깨진 도자기는 장사가 잘 되는 곳인데 우리나라는 재수가 없다라고 다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폐기물이 굉장히 지역에 문제이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이 들어서 업사이클링을 하게 되고 공예 작가들이 모여서 좀 다양한 업사이클링을 만들어서 사랑의 열매랑 같이 작업을 하기도 하고 지자체 기념품으로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대구란 지역이 흔히 생각했을 때 관광지에서 좀 멀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를 발견하면 이 공간에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공간에서 이제 가치를 좀 실현하고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걸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가 여행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블로동 구분군이라고 대구에 있는데 거기서 노을 프로그램을 저희가 처음에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전기 자전거 투어 프로그램을 습지, 안심 습지랑 그 다음 달성 습지로 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은 또 팔공산에 저희가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숲 유치원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사실 이게 단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은 명확하다라고 제가 느꼈거든요. 그 장점은 나는 내 주변에 거, 내가 실행하는 거 하면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단계로 전 나아갔던 것 같고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저보다 업력이 많거나 시간을 많이 쌓으신 분들보단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건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라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 경험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사례를 보고 공부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 시간들을 채워가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을 쌓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응원하고 싶습니다. 네.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아까 문화재 마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문화재 마을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처음에 이게 관광지화 될까 봐 엄청 걱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쓰레기 버리는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했던 게 그러면 이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조금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했고 근데 마침 청소년들 이제 자원봉사하는 친구들이랑 연락을 해서 그 친구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이제 400년대 문화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다음 이 친구들이 같이 자원봉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그 사라져가는 것 중에 하나가 전통 술이 있거든요. 지금 마을마다 원래 옛날에 있던 전통 술이 있는데 그 술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담는 작업을 제가 하면서 지금은 처음에 만났을 때는 마을 분들이 우리 막걸리 잘 담는다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막걸리를 담아보니 이 막걸리를 담는 게 좋아하는 사람이 딱 한 부류예요, 한 부류. 그 이유가
어머니가 담으면 아버님들은 마시고 좋거든요. 그래서 동네방네 다 놀러 오고 판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어머님들이 골병 나겠다. 8, 90대인데 이러다가 허리가 끊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걸리 문화도 중요하지만 막걸리를 잘 담아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여쭤보니까 어머니들이 이제 막걸리 우리 담아서 나눠주고 싶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막걸리를 나눠주는 건 또 법적인 제도의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나눠주기 위해서는 판매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걸 전략적으로 유통을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보자 해서 아예 사업까지 준비하게 된 사례였는데 그래서 이분들이랑 처음에 막걸리 담는 연습을 하고 둘째 주에는 이제 막걸리 담는 거에서 그럼 패키징을 만들 거면 이왕이면 어르신들 그림이면 좋겠다 해서 어르신들 그림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저한테 권 선생은 술 선생이가 그림 선생이가 맨날 이러시거든요. 근데 제가 술 선생도 그림 선생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둘째 주에는 그림 그리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그 노래가 사라져가는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를 적은 한 90대 정도 되는 어르신이 노트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노트를 가지고 온 거를 저희가 노래를 복원하는 작업을 해서 마을 축제까지 좀 확산을 시켰고요. 그래서 첫째 주에는 막걸리 담고 둘째 주에 막걸리 마시고 셋째 주에 그림 그리고 넷째 주에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 달을 보내는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들이 재밌으셔가지고 이걸 패키징화하는 것까지 작업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거든요. 패키징화해서 지금은 아예 사업까지 확장을 해가지고 지금 사업자까지 만들어서 마을 기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을 프로젝트 하고 있는 마을 분들은 종종 연락하시고 맨날 마을 놀러 안 오냐고 하시는데 되게 그림도 잘 그리셔가지고 저도 되게 재미있게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것처럼 수익화할 수 있는 문화기획 프로젝트가 되게 많은데 지금 또 다른 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주민들이 같이 했던 프로젝트들을 회의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사업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네이버 해피빈에서 좀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나 판매할 수 있는 걸 한번 기획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주셨고 저희가 그럼 한 달 정도 프로모션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하면 좋겠다 했었는데 그 한 달 동안 1,0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난 거예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가 수익이 난 거죠. 그러다 보니 이거 좀 재미있는데 좀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매년 하면서 지금까지 조금 판매를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걸 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그냥 기획을 했던 게 아니라 오시는 분들 피드백을 매번 받았었어요. 오시는 숙박객들이 저녁 프로그램이 없다. 그리고 체험을 뭔가 사람을 만나지 않고도 좀 하고 싶다. 코로나 때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랑 밤에 할 수 있는 산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숙박객들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좀 확대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인스타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인스타로 DM, 그러니까 저도 되게 감사하게도 DM으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문의를 주실 때 이것저것 디테일하게 많이 물어보시고 그리고 문화기획한 그 현장을 와서 인터뷰를 많이 하세요. 하시면은 그때 최대한 좀 직접적으로 많이 말씀드리고 그리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저도 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지역에도 굉장히 소중한 존재인데 이게 도움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또 만나고 그러다가 또 다른 프로젝트에서 만나는 경우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SNS 적극 활용하는 걸 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례 같은 거는 주위에 진짜 전 차고 넘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무조건 가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가서 안 좋은 건 전 팔짱 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얼마나 잘났는지 보자가 아니라 여기서 하나는 배울 수 있는 걸 내가 찾아보자라는 태도로 사실은 접근을 해야지 거기서 이 기획에서 보고 아 이런 거를 되게 생각을 했구나 이런 디테일한 거를 내가 한번 적용해 보거나 나도 생각을 해볼까라는 태도로 취해야지 그 기획들이 하나하나 내게 되지 않을까 좀 싶긴 해요. 그리고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단순히 베끼는 게 아니라 기획을 할 때 이게 왜 시작해야 되는지 이유를 좀 잘 들여다보는 거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은 사람들이 전 없는 기획은 없다라고 보거든요. 없는 기획은 없는데 그걸 너무 똑같이 뺏겨가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기획을 시작하는 첫 단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 발견을 하거나 문제 해결하는 거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 세 개가 전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지역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이 생각을 했었어요. 내 나이에, 그러니까 제가 살아온 제 나이에 우리 지역을 가장 잘하는 사람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이런 재밌는 거 빨리 알려줘야지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저를 키우셔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막 부모님께 효도한다란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전 지역의 자양분으로 제가 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지역을 위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고 그런 활동들을 해야겠다 좀 생각을 했고 그런 활동이 명확한 직업란엔 없어서 그래서 만들게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가장 최근에 했던 사례가 일단 22년도에 했던 것 중에 좀 재밌었던 사례를 조금 설명드리면은 그 말글 레시피라고 칠곡에서 작업을 했었는데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글 레시피를 처음에 작업을 했던 게 이제 삼청리에서 저한테 이야기를 했던 거는 여기가 이제 놀이터 장터를 하시더라고요. 놀이터에서 이제 1인 가구들이 많다 보니까 어르신들 잉여 생산물을 판매하는 걸 했었는데 그 판매하는 작업 과정 안에서 아이들도 이제 간단하게 먹거리를 사기도 하고 어르신들도 먹거리를 사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레시피 작업을 하면 어떨까라는 이제 거기서 좀 출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A4용지 몇 페이지 정도만 하면 결과의 상황이긴 했었거든요. 근데 또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 욕심이 났던 이유가 저는 기획이 남아서 그 다음에 확산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한번 사라지는 기획은 저는 되게 아깝거든요. 시간이 서로가. 그래서 말글 레시피를 처음에 작업할 때 이걸 책자로 만드는 작업을 했었고 그러면서 최소한 몇 개 정도를 만들어야겠다 좀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놀이터 장터에 나오는 자료를 활용해서 그것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죠. 베이스는 맛간장이었어요. 어르신들이 맛간장을 만들 수 있다 보니까 그 맛간장을 베이스로 한 레시피들을 저희가 정리를 했고 그 정리를 어르신들 말로 그대로 담았고 그래서 말을 글로 바꿨다 해서 말글 레시피란 이름을 저희가 지었고요. 근데 이 말글 레시피를 처음에 할 때는 이제 의견이 되게 많았어요. 이게 사투리를 쓰고 있으니까 부끄럽다. 우리 그 표준어로 바꿔달라. 이러시는데 제가 이거 어머니들 다 의미가 다 있는 말이니까 이걸 그대로 한번 살려보자라고 해서 어머니들 의견대로 이제 밑에는 서울말을 써주고 위에는 저희가 어르신들 말투를 넣고 그 다음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그래서 저희가 시작할 때 제가 문구를 적었던 게 그 내용이 있어요. 그 우리의 삶이 딱딱 정해지지 않은 것처럼 어머니들의 말씨를 그대로 담은 말글 레시피도 몇 인분인지 요만치가 얼만큼인지 정확한 수치가 정해져 있지 않다. 말글 레시피는 단순히 레시피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삶을 담고 있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게 저희가 그리고 작은 버전이랑 큰 버전을 만들었거든요. 큰 글씨는 어르신용, 작은 거는 이제 젊은 사람용.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던 것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기반으로 많이 좀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몇 가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건 좀 재밌었던 사례였는데 저희는 분리수거가 요즘에 되게 일상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시골에 가면은 멀리서부터 검은 연기 나는 게 보이는 데가 있어요. 다들 아시죠? 한 번씩은 봤을 것 같은데 근데 그 검은 연기 나는 거를 알지만 다들 모르는 척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마을이 처음에 의뢰가 들어왔던 거는 우리 마을 말고 옆에 마을이 쓰레기 더미 마을이 됐다라고 기사가 뜬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을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근데 분리수거가 먹고 해서 좀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가서 분리수거라는 게 어떤 거다 이제 설명을 하면은 예를 들면 뭐 플라스틱은 무슨 어떤 거고 소주병은 뭐 어떻게 분리하고 이렇게 설명하면 어르신들이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익숙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설명을 할까 하다 보니까 검은 연기 나는 거 이렇게 설명하면 아시거든요. 땅바닥에 넣었을 때 썩는 거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아니면 뭐 마트 갔을 때 돈 주는 거 이렇게 설명을 알아들으세요. 그런 식으로 분리수거 교육을 진행을 했고 그 분리수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분리수거를 그들만의 언어로 바꿔서 강의를 하기 시작을 해서 다른 지역에서 오면은 분리수거 하는 걸 알려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어머니들한테 분리수거 하니까 어떻냐 여쭤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잘한다. 처음에 못한다 하셨는데 잘한다 하고 맥주병, 소주병은 봉봉 하나로 마트에서 돈 주고 삽니다. 이화자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분리수거하니 마음이 깨끗하다거든요. 깨끗하다. 봉봉도 생기고 과자도 준다. 김은점 어머니 이렇게 적으셨는데 어머니들이 분리수거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다른 데서 관심을 가지니까 뭔가 스타가 된 것 같다라고 해서 분리스타라고 이름을 지어서 이렇게 하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약간 마음 따뜻했던 사례 중에 하나는 대구가 코로나 때문에 좀 타격을 많이 받았다 보니까 그래서 코로나로 지역이 힘들다 보니 다 꺼져 있었거든요, 골목이.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 지역을 조금 힘을 내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주민들이랑 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기획을 했던 게 방구석 봉사자였거든요. 방구석에서 봉사활동을 한다 해서. 그래서 주민들이랑 얘기를 나눴을 때 아이들은 직접 그린 그림을 이제 저한테 보내주고 그리고 이제 개인별로 3355 이제 기부를 해서 저희가 거점병원이라던가 아니면 약국에 이제 그런 기부나 물품 활동을 하면서 이런 게 지역을 살리는 활동이다 돼서 지역 공동체 포럼까지 가게 됐었고 근데 이게 저희가 기사를 쓴 게 아니라 약국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돼서 기사화된 사례였거든요. 약사님들이 그때 마스크 대란에 너무 힘들어서 이걸 어떻게 하냐 하다가 약사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활동이 좀 시작이 됐고 약사님들이 이제 그런 커뮤니티의 글들을 보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약사님들한테 응원하고자 이제 기부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점병원까지 좀 확대가 됐었는데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엄마가 뭔가 지역의 슈퍼맨이 된 것 같다. 약간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 지금 저희 주민들이 지금까지도 봉사활동을 좀 이어가고 있거든요. 다른 활동들로 좀 확대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의 작은 변화들인데 좀 지역에 대한 애정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재미있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사례를 듣고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거창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10년이 넘는 시간을 짧은 시간에 말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거창해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 보일 수도 있고 내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처음으로 돌아가면 지역에서 보물찾기를 한다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주변에서 그리고 내 아이디어로 실행하는 거 그게 나만의 기획을 만드는 기초다 보니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들 끝까지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컬 문화 기획 그냥 애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역에 대한 애정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고 그 애정에서 뭔가 애틋하고 막 이 지역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그 기획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고 그 기획을 하면서 다양한 활동이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해서 지역에 대한 애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